그대 이왕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을 두고 먼만 가니 남은 이 몸 어이하리 백년해로 매여느냐 마음속에 새겨두는 무정할사 그대로다 나의 두고 어디 갔나 그대 이왕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야지 남은 이 몸 생각 말고 만수무강 하옵소서. 아, 참 가버린 이 사랑은 노래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1954년에 최영섭 작곡가,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놓으신 분이 만들었고 1967년에 처음으로 그 부른 가수가 남미웅 님이더라고요. 지금 뭐 태진아라든지 임주리가 부르는 거하고는 영 틀리게 부르더라고요. 아주 미성이고 성악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성악가식으로. 은혜로 맺어놓냐 마음속에 새겨두는 무정할사 그대로다 나의 두고 어디 갔나 그대 이왕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남은 이 몸 어이하리 2024년 7월 14일 일요일 오후 7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일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일어나는 일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동에서 어제 아침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지금 여기에 이제 와서 또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내 나이 69세에 지금 현재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데 직장도 뭐 종류가 뭐 청천만청 구만청 아닙니까? 뭐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관계없이 뭐 토요일 일요일 쉬는 그런 직장도 있지만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하는 그런 직장도 있고, 종류가 청천만청 구만청인데 비가 오면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도 있어요. 일용직들은 비 오면은 일을 못합니다. 하루 쉬어야 돼요. 하루. 뭐 일용직 경험도 내가 여러 번 몇 번 했는데, 참 모두가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까지 뭐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완전 공무원하고 똑같으니까 조금 이제 출근을 내가 좀 일찍 한다는 그거 차이점인데, 그거는 내가 공무원 시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공무원 할 때도 편이 지금보다 엄청 빨랐습니다. 그 습성은 뭐 몸에 붙어 있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고, 뭐 공휴일 다 놀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고 낮에 일하고, 뭐 급료도 그 정도면은 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지금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는 휴가비도 여름 휴가비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주었는데, 그것도 이제 금년에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근하고 토요일 날 특근, 뭐 일요일 날 특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휴일 날 특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이 없으니까 특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근무 시간이 보통 8시에서 5시까지거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인데 일이 좀 많으면은 한 7시까지도 해요. 그럼 2시간 이제 잔업을 하는데 잔업도 없어졌습니다. 뭐 교통비도 없애버리고 잔업도 없고 특근도 없고 또 이제 여름 휴가비도 없애버리고, 지금 이렇게 긴축 이제 경영을 해야 회사가 살아남지, 그래 안 하면은 회사가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권고 사직,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회사가 잘 되면은 회사가 번창하고 사업이 확장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모자라니까 사람을 막 이렇게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인력으로서는 안 되니까 채용을 막 하는데, 회사가 이제 안 되고 그 주문량이 이제 줄거나 아예 없으면은 어쩝니까? 있는 직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보내야 되잖아요. 일 안 하고 이렇게 회사 직원을 계속 봉급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일이 있어야 직원들이 와서 회사 와서 일을 해야 하고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이 없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검려 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권고사직이라 해가지고 이제 권고사직 하면은 그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갈 때 대우를 잘해가지고 나가지만은 뭐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달 정도 급료 주고 좀 나가야 되겠다 회사가 지금 이러니까 그것도 뭐 사람이 그 이해를 하잖아요. 한 달 정도 급료를 주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2달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석 달, 넉 달, 5달 이래 주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좀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많이 주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다 그러더라고. 참네. 또 세금이 있으면 또 내야 되니까 그것도 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으면 결국 그것도 뭐 어차피 또 다 내야 되는 거고 내야 될 거 안 내고 있으면 그 기분도 찝찝하고 뭐 석 달 받아 가지고 석 달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으면 세금이 100만 원에서 한 300만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뭐 한 500만 원 받았다 이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뭐 3개월 그 급료를 주고 권고사직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금을 한 300만 원 뗀다 그러면은 한 2달 받았다 그래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보다 뭐 더 못한 회사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한 280일 정도는 240일 정도는 이제 실업급여인가 뭐 그걸 또 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고용보험은 오랫동안 넣었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신청할지 또 어떻게 될지.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막 허경영 우리 총재님 막 대통령 딱 되고 나면은 막 모든 것이 끝인데 말이지.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뭐 문제가 싹 한 방에 싹 다 해결돼 버리잖아. 한 달 내로 해결 다 돼 버린다고. 아이고 그런데 그거는 뭐 가깝게 이제 잡힐 듯이 하면서도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뭐 가깝게 된다고 느껴져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편집 기술이 좀 이제 조금만 배우면 되겠는데 그 배울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이때까지 강의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 이렇게 그 내가 말하면서 한쪽 구퉁에서는 그걸 내보내주는 그런 그 기술이 있어요. 그걸 아직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뭔가 하면은 오늘도 뭐 하늘군 강의를 하셨잖아요. 하셨을 때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뭐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듣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한 반반 정도 된다 이래 보면 되죠. 처음 듣는 것도 많이 있고 전에 들었던 거 또 듣는 것도 있고 뭐 그랬는데 거기 2022년 3구 대선 그러니까 2년 전이지. 3구 대선 3월 9일 그 전후로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신 게 있다고. 내가 그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걸 찾아보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 2022년 3월 9일 그 전후로 해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 찾아내는 작업이 힘들어서 내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쓴 일기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 차인표라고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차인표, 그 탤런트 차인표가 그 부인이 신애란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결혼할 때 그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결혼할 때 뭐 연애 결혼하면은 러브 스토리가 있지. 뭐 러브 스토리 없이 어떻게 결혼하는 거. 물론 뭐 옛날에는 뭐 옛날 우리 아버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그 얼굴을 안 봤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얼굴을 안 봤어요. 그냥 그 뭐 누구 집에 이제 딸이다 그러면 뭐 괜찮다 이러면 얼굴도 안 보고 어른들이 이제 중매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만 해도 그랬는데 뭐. 우리 아버지는 이제 상당히 그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대학까지 다니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 아마 겨우 졸업했거나 아마 다니다가 말았거나 아마 그래요. 한글은 읽을 수 있다고 있고 더하기 빼기는 하셨거든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 7살 전에 천자문을 다 뗐다고. 그러니까 필체가 그 뭐 우리 허경영 신인님 필체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그 비슷하다고 써놓은 걸 옛날에 한번 봤거든요. 필체가 그래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그 필체가 다 그 7살, 10살 전에 천자문 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필체가 전부 다 좋았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레벨 차가 엄청났죠. 뭐, 그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수준 차가 그냥 하늘과 땅이다 이러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냥 뭐 무작배로 간 거예요. 그래가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또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 그 김호남 여사하고 결혼할 때 얼굴 안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좀 여자 보는 눈이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김호남 여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자기 형이 이제 그 박상희인데 그 김종필 장인, 김종필 그 국무총리 그 장인이 이제 박상인데 자기가 형이 그 억지로 이제 합방을 막 시키고 그랬다고. 억지로 좋아하도록 하는데 남녀간에 좋아하는 마음이 억지로 일어나면 되는가. 이게 좀 자연스럽게 서로 끌리고 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성사가 잘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 뭐 이혼해달라고 이혼하러 이렇게 유경수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하러 갔는데 하여튼 간에 뭐 이혼은 했잖아요. 그 신혜라하고 차인표 씨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둘이서 이제 엄청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그래 된 거예요. 뜨겁게 하는데 그 고백은 사랑의 이제 첫 표시를 하는 것은 신혜라 씨가 먼저 했다 그러더라고. 차인표보다. 이제 그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차인표는 차가 없고 신혜라 씨는 이제 그 당시는 뭐 스타라 그래요. 내가 뭐 잘 모르지만은 그 뭐 하여튼간에 이름이 꽤 날린 사람이고 차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운전을 신혜라 씨가 하는데 차인표 씨는 옆에 있는 거야. 옆에 있는데 신혜라 씨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차타를 차고 이제 카풀식으로 많이 다녔던 모양이라 다녔는데 어차피 이제 표시를 해야 되잖아. 사랑의 표시를 하는데 남자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하니까 이제 신혜라 씨가 이제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혜라 씨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차인표 씨 보고 나는 운전을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그러니까 왼손으로 운전하면은 오른손은 이제 이렇게 차인표 씨가 내 손을 만져도 된다 이 뜻 아니냐고. 안 그래? 왼손으로 운전할 수 있고 오른손은 야 차인표가 자기 손을 만져도 된다 이 뜻이잖아. 손을 한번 만져달라 이 뜻이지. 그렇게 이제 저기서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또 뭐 그런 이야기도 들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뭐냐고. 그리고 저기 그분이 소설책을 썼단 말이에요. 소설책을 3권이나 지금 썼는데 뭐 국내에서는 뭐 알려지지도 안 하고 그 이어령 씨라고 문공부 장관 하시던 분, 그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 문공부 장관 하신 분이 그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 차인표가 소설을 쓴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야 이 글 좋다 이래가지고 옥스포드 대학 이제 우리 한국어 학과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서 추천 도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이제 독일어, 프랑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영국 와서 이제 강의도 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허경영 총재님이라 그렇게 하면은 어제 그 형사 12일 날 금요일 날 오늘이 14일이잖아. 그런데 12일 날 그 경기 북부 경찰청에 이제 허경영 우리 시인님께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단 말이야.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뭐 허경영이 뭐 강의를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밤 11시에 나왔으니까 한 7시간, 한 8시간 정도 조사받았네요. 그리고 오니까, 하늘궁 오니까 밤 12시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듯이,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이제 머리에는 허경영 총재님이라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은 또 이제 이분이 공약이 참 좋은데 현실화되면 좋지만은 공약이 너무 앞서간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됐으니까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부에서는 참 진짜 뭐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인표 씨가 그 소설 쓴 것을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정을 해서 이제 세계 이제 영어, 프랑스, 또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러네, 뭐 차인표가 이렇게 훌륭하게 소설을 쓴 분이냐, 작가냐, 이제 이래 알려지게 되잖아요. 되듯이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불로유가 이게 언젠간 터진단 말이야. 이게 언젠간 이게 진실은 뭐냐 낭중지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 송곳을 주머니 속에 여놓으면은 언젠간 삐져나온다고. 진실은 언젠간 드러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저게 그 태양은 가득히라고 아랑드롱 아랑드롱이 젊었을 때는 진짜 그 미남이지. 그 뭐 태양 가득히 그때 놀 때 그 아랑드롱 보면은 진짜 뭐 미남의 대명사인데, 늙었을 때는 죽기 일보 직전에 가서는 뭐 자기 옆에 있는 뭐 수족 드는 사람한테 엄청 그 냉대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려고 하다가 제목만 보고 아직 못 봤는데, 유튜브가 빨리 사라져 버리니까 그 내가 다시 보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어. 그런데 하여튼 그 아랑드롱 그 태양은 가득히 그 맨 마지막 장면 보라고.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사인을 위조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말이지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좋다고 이제 와인 한 잔 마시고 쫙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딱 누워 가지고 와인 한 잔 마시고 이제 기분 좋게 있는데, 그 자기가 이제 그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잖아. 죽이는데 그것이 이제 죽은 시체가 그 배에 그 스크루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 딸려 내려 끌려온다요. 그 바다 속에 묻힌 줄 알았는데 시신이 자기가 이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바다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영원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스크루에 그 밧줄에 걸려가지고 시체가 이제 딸려온다고. 그때에 형사들이 찾아온다고. 형사들이 프랑스 형사들도 유명하잖아. 뭐 프랑스 형사들뿐만 아니라 딱 찾아와서 이제 그는 자기 범죄가 이제 다 드러난단 말이야. 드러나듯이 그 나쁜 행위가 이제 드러난다고. 때가 되면은 그 전에야 좋지.
그러니까 그 악의 열매가 익을 때가 있고 선의 열매가 익을 때가 있는데, 허경영 그 신인님으로 봐서는 선의 열매가 익을 때가 됐단 말이야. 선의 열매가 익을 때가 됐다고. 그래서 그 불로유가 어딘간 이게 이제 터지도 터진단 말이야. 이게 왜 썩지 않는가, 이거 연구를 할 거 아니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우리 하늘궁에 찾아오신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는 내 목숨 바쳐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저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이 윤석열과 뭐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든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뭐냐면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국정 방향이 없고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깜빵에 안 보내겠다. 이것이 국정의 제1호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자를 좀 벗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이라든지 공천도 전부 다 그 방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의 인사를 그래 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그래 하고, 국정 방향이 그렇단 말이야. 그게 없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언젠가는 이제 다 드러나잖아. 뭐든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작자수. 내 신인님들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고,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러는데, 그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니까 뭐 대통령은 좀 허수아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비어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여사고. 그러니까 V 제로가 김건희, V1이 윤석열, V1이 김건희, V2가 윤석열, 이런 말이 많다고. 그런데 그 정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변희재라고. 변희재 씨가 지금 때가 왔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청래고, 그 법사위원장 밑에 간사가 있어요. 간사가 김성원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정독을 했어요. 딱 보고 깨달았어요. 이야,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한동훈은 범죄를 지어도 이거는 엄청 큰 범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이거는 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그 깨달은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송영길 씨예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인데, 이분이 깨닫고 이제 김영철이라고 하는 검사가, 이 사람은 그 검사에서 옷을 벗어야 된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게 그 사유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 장시호 씨하고 관련된 거, 기타 모든 것. 장시호가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러는데, 그래, 그 한마디 밀어가 안 된다고. 녹취록을 한 거 보라고. 뭐 1400시간인가 있다고. 그 사람이 그 다 들으면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 김영철이를 김스타라 그랬거든, 장시호가. 그러면은 뭐 그 남녀 관계가 이제 불륜을 맺으려면은 이런 데서 못 하잖아. 공원에서 어떻게 뭐 육체 관계를 남녀 뭐 불륜 관계를 못 맺잖아.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이런 데서 하잖아. 그러면은 그 호텔이나 모텔을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방을 예약해 준 사람이 다 찾아가지고 다 나왔다고. 그 정인이 다 있어요. 이게 그 유언비어가 아니다 말이야. 이게.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지금 이제 8월 달에 탄핵으로 지금
탄핵시키려고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예정돼 있다고. 원래 7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8월달로 밀어놨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 김영철이도 자기가 뭐 김영철 검사가 자기 죽으려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뭐 억지로 지금 이제 그 송영길을 구속시켰잖아. 구속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나왔지. 예.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불구속으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송영길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탈탈탈탈 털어도 진짜 뭐 놓은 게 없으니까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것도 정인을 위정을 모해 위정을 많이 시켜요. 위정을 해가지고 모해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해를 주기 위한 그런 정언을 하는 거예요. 가짜 정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장시호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억울하게 된 사람이 최순실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양심이 있으면은 그 8월 달에 그 김영철 그 검사 그게 탄핵 청문회 할 때 나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런데 뭐 안 나오겠지. 뭐 그런 사람들이야 허경영 총재님이나 뭐 모두 대한민국 거의 지식인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고 박근혜는 안 나오겠지. 안 나오지만은 최서원이는 정유라 어머니는 그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면은 김영철의 이제 재상이 다 드러나잖아. 드러나게 되면은 그게 김영철 혼자만 한 게 아니라고. 그 당시에 이제 특검 4부지, 거기 1부, 2부, 3부, 4부인데 4부에 관련된 사람이 제일 우두머리가 윤석열이고 그 밑에 우두머리 밑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고 그 밑에 김영철이 강백신이 이래 있다고. 다 검사들이라고. 특수부 검사들. 거기 이제 다 드러나지. 드러나면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정부는 무너져 내려앉는단 말이야. 지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지만은 그게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안 그래? 언젠가는 급소를 맞아가지고 쓰러진다고. 그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 되면은 그 2022년 3월 9일 그 3구 대선 전후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20대 대통령은 엉망진창 쑥대밭 정권이고 말이지.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 지금. 우리 회사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현재 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1999년에 이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때까지 오면서 중국산 제품이 전에는 좀 불량스러웠다고. 그런데 중국산 제품이 계속 갈수록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싸고 지금 현재 이런 건물 같은 거 짓는데 인건비가 엄청 올랐고 또한 이제 자재비,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렵다. 전반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경기가. 그뿐만 아니지.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그 외교만 하더라도 그 김영삼 대통령이 천신만고 끝에 가서 우리나라 남북한에 이렇게 무슨 분쟁이 있을 때는 군사 분쟁이 있을 때는 그 러시아가 그 북한을 자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김영삼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것을 못하도록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다시 북한에서 뭐 남북한의 문제가 군사 문제가 터질 때는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좀 협약이 돼버렸잖아.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지. 한 달쯤 됐나 지금. 그런 외교 문제, 교육 문제. 그 김건희 여사 그 뭐 저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 빼고 허위 확인 논문이 있잖아. 지금 숙명여대 그 교수 말이지 총장이 그걸 알면서도 3년간 뭐 질질 끌고 있잖아. 끌고 있는데 이번에 숙명여대 총장이 바뀌었다고. 그 질질 끌던 그 총장은 떨어졌어요. 자기가 놓으면은 저기 논문을 엄격하게 수사를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표절이 너무 심하면은 이거는 취소 논문을 취소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숙명여대 교수로 당선됐잖아. 9월 1일부터 이제 그걸 받으니까 이제 임용을 받으면은 그거 바로 할 거예요. 하게 되면은 논문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면은 석사 논문 취소되면은 박사학위 논문은 자동 취소해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박사잖아. 박사인데 거기 이제 석사 논문이 취소되면 자연히 이제 그 박사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질질 끌어버리니까 교육계 문제도 지금 이제 엉망이지. 국방은 말할 것도 없고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지금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국방,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 어려운 문제는 또 어떠느냐고. 의사 정원도 한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결국 가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선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라고. 그거는 윤장중 씨가 설명을 아주 잘해요. 이번 총선 그 2024년 4.10 총선 때에 국민의힘 이렇게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떤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회의원 수가 쪽수가 많아야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방탄을 하거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번에 막판에 말이지 부산에서도 바람이 좀 일어나서 가지고 200석 이상 될 수도 있었다고 민주당에서. 그랬으면 벌써 지금 최상병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지. 그런데 겨우 108석이 돼가지고 그걸 가까스로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인기를 좀 끌어 당기기 위해서 의사 정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정됐다는데 그게 지금 그래 돼가지고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엉망진창 쑥대밭이잖아 지금. 이런 문제는 허경영 신인님은 강의 때 못하거든. 안 그래? 좋은 이야기만 하지. 나도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 부인도 있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의 이 지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 생물이라든지 무생물이라든지 일체가 나와 한 몸이야. 영혼이야 따로따로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원뿌리는 하나잖아. 일체 동근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남을 미워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바른 대로 이야기할 거는 또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지금 쑥대밭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현실화 지금 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신점에 대하여 또는 사주 안 받기, 무당 판독기 이게 이제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댓글 쓰는 것을 한번 보라고.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어요. 여야 진보 보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서 댓글을 자동적으로 쓴다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주 사람인데 김태정 씨라고.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여기 아파트가 돼서 노래 크게 못 부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 1959년 진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허경영 신임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김태정 씨. 부산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런 분인데 한 8년 전에 돌아가셨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이 엄청 뭐냐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목소리를 주신 분이 일찍 갔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명복을 빌고 저승에 가시더라도 잘 계시라고 그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 일찍 돌아가서 너무 아쉽다. 60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빈다. 그런 댓글이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김태정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라고. 김태정 씨의 아시라든지
또는 이제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자기가 부른 노래는 아니지. 자기가 부른 노래는 이제 백지로 보낸 편지가 자기 노래고, 잊혀진 여인은 자기 노래고, 나머지는 그 해바라기라든지 뭐 이미자 그 다음에 이제 딴 분들이 불렀던 노래를 자기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불른 노래가 엄청 많아요. 한 100곡 넘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면 엄청 목소리가 깨끗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달 때 그렇게 아쉬운 그런 댓글을 달아요. 단데 비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거 보면은 이 두 분이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좀 오래 계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좀 더 이렇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다고 보면 돼. 거의 다 그 댓글 단 거 보면은 거의 99.100%가 제발 좀 내려온나. 진짜 3년 너무 길다. 3개월도 길다. 3일도 길다. 이런 사람들이 대반이라고. 언제쯤 내려온나. 제발 좀 내려온나 그래요. 그렇듯이 정말 쑥대밭이 되다 보니까 그 서울의 그 명동거리에도 빈 점포가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리고 부산에 나는 뭐 서울 지리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부산은 뭐 손바닥이잖아. 부산 뭐 김해 여기는 손바닥이지. 창원도 그렇게 빈 점포가 많다 그러더라고. 부산에도 그 남포동, 강북동 그 거리에 보면은 빈 점포가 그래 많아요. 국제시장 거기도 빈 점포가 많다고. 그리고 그 세종시에도 이제 그 빈 점포가 많고 거기서 그러니까 속으로 골병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죽이나 많겠느냐 말이야. 그 남포동에 보면은 그 3층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이 전부 다 비어 있다고. 그러면 그 건물주는 그 정사가 잘 될 때는 그 월세만 해도 말이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오겠잖아. 1층, 2층, 3층에 다 합하면은. 그런데 지금 뭐 10원 땡립 하나 없으니까 그 건물주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세금도 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지금 하루에 한 달에 1,400,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두 사람 정도 자살한다고 보면 돼. 하루에 40명 정도 자살하는데 노인들이 자살률이 많고 또한 그 20대 여성들이 많아요. 20대 여성들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구가 없어서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사람이 빈집이 얼마나 많느냐고. 우리나라에 빈집 엄청 많아요.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산시 에도 빈집이 많습니다. 옛날 집은 빈집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그 빈집 생기면은 뭐 전세 내놓으면은 금방 나갔던 집도 요즘은 안 나갑니다. 아예 그 빈집, 빈점포 이런 많고 인구는 젊은 사람들은 찾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겨우 그래도 사람을 출생을 시켜가지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부모들이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그 여자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런 것을 나는 그것만 보도하는 하나의 방송이 있으면 좋겠어요. 에? 하루에 그래 죽는 사람이 40명이잖아. 그러면 그것만 그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왜 죽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죽었냐, 그 포로를 24시간 보도해주는 그런 채널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들이 여론이 일어날 거 아니냐고. 왜 이런 세상이 됐느냐 말이야. 월남전에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에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이 5,000명인데 부상자는 10,000명이고 15,000명이잖아. 그런데 1년에 죽는 사람만 14,000명, 15,000명 되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노인들을 자살하지. 젊은 여성들도 자살하지. 이 어렵게 저출산에 지금 모든 것이 인구가 적어가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길로 자살률이 많으니까 뭐 쑥대밭 정권은 틀림없잖아. 추미애가 적중을 했지. 이 정권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을 추미애 장관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야. 법무부 장관 시절 때 검찰총장 윤석열을 파악을 했다고. 이 인간이라 해야 되겠지. 이 인간이
대통령을 한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은 엉망진창 쑥대밭이단 말이야. 깨끗한 그 박물관에 그 미친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온 것을 다 때려 부수고 빠수고 있다. 이래 보면 딱 맞아. 그게 최재형 목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21대 대통령은 누구냐 하면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냐? 허경영 대통령밖에 더 있느냐고. 안 그래? 아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내가 대한민국 5년짜리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많잖아. 이재명이도 있고, 뭐 밑에 끌떡거리는 놈들이 많지. 그 안철수도 있고, 유승민이도 있고, 저 대구광역시장 홍준표도 있고 말이지. 한번 해볼까 싶어서 끌떡거리잖아. 그런데 세계 황제가 돼가지고 세계를 이 국경을 없애버린단 말이야. 세계 일가 통일 정부라 그래. 따라해봐라고. 세계 일가 통일 정부. 전 세계가 한 가정이 되어서 통일되는 그런 정부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전쟁 없고 기아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오늘 나는 샤워를 좀 길게 하거든요. 왜냐니까 회사 가서 하면은 노상 굉장히 험한 일을 하니까 땀이 막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씻어야 돼요. 씻으면서 이제 그것도 샤워하면서 피로를 풉니다. 따끈따끈한 물이 이제 몸에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신인님께서는 그 샤워를 오래 하는 것도 제가 된다 그러니까 좀 샤워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샤워를 조금 길게 하거든요. 딴 사람에 비해서. 오늘 강의 듣고는 조금은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요. 이때까지는 막 너무 이제 샤워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지압이라 할까 이걸 하면서 또 이렇게 손으로 이제 이렇게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매매 씻는다고 그래 안 하면은 피로가 안 풀리고 피로를 많이 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줄이라고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깨끗한 전 세계가 모든 깨끗한 환경에서 기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없는 그런 천년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느냐고. 한동훈이가 그러냐고. 한동훈이 밑에 원희룡이 나경원이 또 누구냐 그 전두환 원래 사위였던 윤상현이 이런 사람들이 5년짜리 대통령을 하려고 끌떡거리지. 윤상현이 이나경원이 원희룡이 한동훈이 또 홍준표 안철수 이래서는 야권에서는 이재명이라든지 이낙연이 또 김두관이가 또 할지도 모르지. 또 김태호라고 경남도지사 하셨던 분 이번에 그 양산에서 국회의원 됐잖아. 장기표도 거기도 한번 도전했지. 최재형이도 한번 도전했고 이런 사람들이 5년짜리 대통령은 한번 해보려고 끌떡거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전 세계를 통일해서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 이렇게 이 지구가 이제 이렇게 천년 뒤에는 이렇게 일체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빙하기로 들었으니까 천년 동안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거는 정신병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황제가 된다 이러면 이 사람이 돌았나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요즘 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황제냐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절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시절운을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 이 시절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세계 일가 통일정부로 간단 말이야. 황제 시대로 돌아가요. 황제 왕폐 이적 금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황제 시대로 또 돌아간다고. 신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시절운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15, 16, 17살 때부터 이 계통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아주 빨리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제 내로 하여금 기독교를 알게 해준 그런 내 친구가 있잖아. 요한이 친구가 있는데 그 요한이 아버님이
뭐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는 모르겠더라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쭉 검색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분이 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는 내가 알았어.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1927년생인 것 같아요. 1927년 그 4, 5, 6, 7, 1, 0, 9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8세 정도 되더라고. 그 장로님께서 내 친구 요한이 아버님이 그 이모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시면은 돌아가셨는지 뭐 그거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8세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뭐 교회 있잖아. 우리나라 교회 많잖아. 우리나라 교회가 뭐 한두 개인가. 교회 가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 뭐 별의별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거기 보면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장로 되면 굉장해. 우리 여기 허경영 총재님 딴 사람 앞에서는 뭐 대천사 그 배지 달고 이랬으면서 와 이렇게 하잖아. 거기는 뭐 대천사 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정말 그 1억 원 현성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또 대천사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대충은 알지. 오늘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뭐 간섭할 일은 뭐가 있노? 안 그래? 개미한테 주든지 뭐 개한테도 대천사로 주든지 내가 뭐 간섭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신인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그 뭐 예를 들어서 김효건 씨 같은 분도 대천사잖아. 그 당시에 이제 오늘 하니까 강남에 식당을 한 40년간 떠돌이 생활했다 하더라고. 나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식당을 옮겨가면서 이제 강의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것이 강의가 지금 현재 뭐 한 1400 몇이죠. 1500회가 가까운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800 몇 회부터 있거든. 그리고 1회부터 한 800회까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게 아쉬워요. 그거 어떻게 복구할 수 없는가? 과학이 발달하면 그것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간에 뭐 떠돌이 생활할 때 김효건 우리 대천사님이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을 따랐던 것은 2008년도 이제 2008년도 그때 2월달인가 남대문 불탈 때 이제 그 구속 수감돼 가지고 2009년도 8월달에 나왔었거든. 1년 6개월 동안 실형 살고 나오셨다고. 그때는 이제 감방 생활이 좋아서 교정 시설이 좀 잘 돼 있었을 때예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감방 갈 때는 교정 시설이 잘 돼 있었던 때라고. 왜냐하니까 그 감방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 이해찬 전 국무총리하고 김대중 대통령 감방 생활할 때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거는 뭐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질 초풍한다고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제 감방 생활할 때 그 교도소장하고 엄청 싸워가지고 법조안 갖다 대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개선이 많이 됐다고. 이해찬 그 총리가 안동 교도소도 가고 기타 교도소를 많이 이감했는데 이감해서 갈 때마다 또박또박하게 이제 그 따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도관들이 그 교도소에 그 급식을 담당하는 그런 과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뒤로 많이 빼먹었다고. 그 당시는 봉급이 좀 적었을 때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공무원들 그런 게 많았다고. 우대가리가 이제 대통령부터 이제 이렇게 막 받아 먹으니까 밑에도 이렇게 빼돌리는 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못하게끔 그 이해찬 그 당시는 이제 그 사람이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감방 생활을 같이 오래 많이 했다고. 할 때 감방 생활을 하면서 투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둑질 못해 먹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 이해찬이가. 그리고 이제 그 이해찬이가 저 김대중 대통령 되고 또 노무현도 대통령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이가 국무총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찬이가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고부터 이제 교도 행정을 좀 많이 바꿨어요. 우리가 감방 생활해서 알지 않습니까? 김대중도 알지. 그래 우리가 지금 감방 생활할 때
재래식 변소거든. 그 당시에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재래식 변소를 머리 위에 두고 수용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뚜껑 열면은 뭐 구더리하고 뭐 바퀴벌레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바로 머리 위에다가 두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 독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열악하느냐고. 뭐 에어컨, 뭐 선풍기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많이 교정 시설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좀 좋게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그 덴마크 교도소 가니까 교도소 그 놓은 거 보니까 덴마크 교도소는 엄청 쾌적하더라고. 이런 거 리조트처럼 딱 돼 있던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전에 비해서는 김대중, 이해찬 총리가 깜빵 생활을 할 때 비해서는 엄청 좋아졌다고. 뭐 좀 좋은 시절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수감됐어요. 그러니까 뭐 나가기 싫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 정시에 밥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운동시켜주고 할 때는 그때는 교도 행정이 많이 좋아졌을 때예요. 여하튼 1년 6개월 형을 살고 나왔을 그 무렵에 이제 그 김효근 씨가 따랐다고. 따라가지고 뭐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고생을 인정해가지고 대천사를 이제 이렇게 돈 주고 한 건 아니잖아. 김효근 씨가. 자기도 그런 말을 했지. 그 외에 뭐 여러 사람 내가 좀 알지. 근데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라고 간섭하겠어. 여하튼 대천사 빠치 달고 그러면 와 하듯이 말이지. 교회 가면은 그 장로, 내가 장로다 그러면은 와 이란다고. 그 안에서는 일반 신도들이 볼 때는 집사님 돼도 조금 존경스럽게 보고 장로다 그러면 와 이래 본다고. 그 안에서는 그래요. 그 안에 세계가 있다고. 장로 되려면 장로 시험도 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 교회의 헌성도 많이 해야 되고. 여하튼 뭐 기독교인들 그 안에 그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신도들이 오죽이나 많나. 기독교만 또 있는 게 아니잖아. 가톨릭계도 있잖아. 가톨릭의 신부들이 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 내 친구 그 아버지 그 장로님은 훌륭하시다고. 훌륭하지만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나면은 밥이 입으로 넘어가나 임마. 내가 이 임마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천주교인들은 다 하는 말이라고. 성직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일반 신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것 같으면 밥이 입으로 넘어가? 어? 주둥아리로 밥이 입으로 넘어가느냐고. 그 여기서 하도를 하나 날린다고. 부처의 빠말때기를 한대 세려야 된단 말이야. 어? 야, 기독교 이야기하다가 부처의 빠말때기를 한대 세리라 이 말이 뭔가. 그게 하도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평생 생각해 가지고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거라고. 자,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뭐냐고. 아주 어린 시절에 그걸 깨친 사람 아니냐고. 그 뒤로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제도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정강열반 무화승불 보리삼배 해탈반야가 뭔지를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남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될 수밖에 더 있나? 안 그래? 그게 하늘의 복이단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1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나오셔가지고 그 뭐 아까도 말했지만 교도소 있었을 때의 그 환경은 옛날에 김대중이나 이해찬이가 있을 때 그 살던 때보다는 훨씬 좋은 시절이었다고. 그때에 비해서는 먹는 것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여하튼 노씨가 놓으면서 거기서 영치금 받은 그 돈을 뭐 70몇만 원을 소아암 기부재단에 전에 희생을 하고 말이야. 들어갈 때도 그렇잖아. 들어갈 때도 그 지갑에 있는 뭐 한 2~30만 원 그 돈도 전부 다 소아암 재단에 기부하고 그렇게 아낌없이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삶을 하니까 지금 뭐 그 하늘궁에 그 엄청난 그 건물을 많이 사들렀잖아. 물론 뭐 한 600억 정도가 은행에 잡혀 있지만은 그래도 뭐 불로유 주식회사가 한 생기집 벌어놓으면 그거는 뭐 한 방에 갚아버리잖아. 여하튼 그 토대를 마련해 놨잖아. 그리고
거기 좋은 일을 하니까 돈이 돈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지금 현재 세금을 많이 뭐 몇 번째 안에 들어가잖아. 지금 1등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뭐 강연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하고 뭐 이런 거죠. 또 그런 데 가서는 또 뭐 축복 명패 대천사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데 가서는 강연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아, 그 사람들은 축복을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뭐 형사들이 축복 뭐 명패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 그 앞에 가서는 강연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여하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제1, 제2, 제3 하늘궁 그 은행 융자도 많지만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잖아. 지금 하고 있고. 남을 잘 되게 해줘봐라고 자기가 잘 되지. 또 마찬가지라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말이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을 해보면은 자연히 불교가 뭔지를 알게 돼요. 불교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욕심이나 의욕을 가지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의학 공부를 한다 이러면 그런 의학 공부를 하는 그런 욕심을 내고 뭐 원을 가지고 자꾸 해야 그게 알아지잖아. 그런데 불교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을 자꾸 드러내야 돼. 남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자기 자신애로의 길이단 말이야. 그래 보면 자연히 이제 정강열반 무아성불 보리삼미 해탈반야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를 거쳐서 뭐 강정산을 거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오늘 그 강옥기라고 뭐 대박났네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나 지금 실물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서 오늘 그 뭐더라 그 뭐 대박났네 노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두 번째 그 노래는 뭐더라? 거기 있어요. 거기 뭐 공경할래요? 뭐 그런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허경영은 신인님이 틀림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단 말이야. 허경영은 이제 신인이 틀림없다 말이야. 틀림없으면은 이분이 21대 대통령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상당히 길게 하는데 21대 대통령이 틀림없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고 현실적으로는 피선거권이 박탈당해가지고 뭐 앞으로 13년 그러니까 한 90살 좀 다 돼야 이제 대통령 출마한다는데 그거는 아니지. 안 그래? 2030년에 세계 통일이고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인데 그러면은 뭐냐고. 오늘 내 바이든이 총 맞았다 해서 나는 전혀 걱정 안 했어. 바이든이 죽을 수가 없거든. 총알이 아참 0.1초 순간에 이렇게 길 옆으로 살짝 지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아차 하는 순간이야. 트럼프는 죽을 수가 없다고. 왜냐? 미국에는 트럼프, 한국에는 허경영이 들어서서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 될 입장이거든. 그럼 뭐냐고. 트럼프는 100% 미국 대통령이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그럼 역으로 뭐냐? 한국이 세계를 앞으로 움직이잖아. 지금 그 박윤수 선생님이 그러거든. 우리나라가 원래 미국을 다스렸어요. 이 말하면 김성기 돌았나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는 일루미나티들이 전부 다 조작해 놓은 그런 세계 역사를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있으면 싹 다 밝혀진다고. 다 밝혀져요. 오늘 보니까 표범 있잖아. 표범. 호랑이 옆에 호랑이하고 비슷한 거 표범 59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탄자를 깔았더라고. 명성황후가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가 깔았는데 그 위치가 미국이라 그래. 상당히 뭐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이잖아. 우리나라가 명성황후가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 있었다 그러면 이게 돌았나 할 건데 그게 아마 그런 쪽으로 세계 인류 역사가 아마 조작된 역사를 우리가 바로 잡은 역사를 공부할 날이 올 거예요. 그건 뭐 차후에 또 놔두고. 그래서 지금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윤석열, 내가 소설을 써봅니다. 윤석열 사람은 그 창의력이 있어야지. 안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뭐 좀 있으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이라도 이 사람 성정이 어떤 일이냐면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깜빡 죽는 스타일이라고. 예. 뭐 그냥 그 호텔 가면 그 보이들이 말이지 굽신굽신하잖아. 손님들한테 딱 그런 식이라고. 트럼프다 바이든이다 그러면 깜빡 죽는다고. 그럼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실행해버려. 트럼프 말이지. 아, 이거는 내가 소설을 써보는 거야. 야, 성렬아, 이렇게는 부르지는 않겠지. 한국 대통령님 이러면,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까. 네 사면 복권할 수 있는 권한 있지? 아, 예, 있습니다. 그러면 허경영, 이번에 불로이, 뭐, 그 당시에는 불로이가 터질지도 모르니까. 어디서 터지도 터진다고, 지금. 허경영 총재 말이지. 여러 가지로 한미 간의 관계를 봤었어도 사면 복권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뭐 이런 말 하면 적각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아니겠어. 응? 안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문제가 있어요. 내 전에 초창기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스크루지라고 있어. 스크루지 지독한 구두쇠야. 요 놈이 밤새들은 말이지 안 되겠거든. 하늘에서 백궁에서 뭐 누구 말도 백궁에 나는 뭐 대천사 뭐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천사장들 천사장들 그 뭐 백궁에도 대천사 가지고는 안 되고 대천사로 움직이는 천사장들 딱 보니까 말이야 요 놈이 스크루지가 너무 구두쇠단 말이야. 구두쇠니까 요 놈을 한번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하룻밤 사이에 정신을 개조시켜 버려요. 뭐 분명히 한 몇 시간 정도 자는데 그 시간 동안에 완전 정신을 교육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이 사람이 산타크로스로 바뀐다고. 그렇게 정신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고. 내전에 그 2차전의 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했잖아. 며칠 전에. 그 스님이 말이지. 법당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가 저 여자하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갈등을 겪잖아. 스님은 돌을 구하는 사람이고 속세를 버려가지고 뭐 스님이 결혼하면 안 되잖아. 이게. 신부가 결혼하면 안 되듯이.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앞에서 이제 그 예불을 드리다가 깜빡 졸았다고. 깜빡 졸았는데 목탁을 치면서 부처님 앞에서 깜빡 졸았는데 그것이 생생하게 몇십 년 동안 그 여자하고 사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해가지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이제 그 여자가 아주 어떻게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꿈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시 되돌렸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불로유가 알려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대법원에 이제 그거는 판결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 나는 그 이번에 성추행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그거는 뭐 성추행 한 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뭐 지금 현재 어제 경찰청에 불려가고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뭐 언론에 나고 뭐 신문 기자가 보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간에 나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사필 규정이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일단 이 사람들이 모르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님의 양자영문은 틀림없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보장을 한 건 틀림없으니까 이것이 바라진다고. 바라질 때에 재심을 해서 바라질 수도 있고 사면 복권을 시킬 수 있는 그 대통령의 꿈속에 저 백궁에서 대천사장들이 말이지 영혼을 끌어당겨 가지고 스크루지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미국 대통령이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있나. 안 그래도 뭐 이번에 나토 그 가는 것은 안 가도 되거든. 그 대통령이 나토 거기에는 합참의장 정도가 가면 돼요. 근데 이때 뭐 그런데 이제 가보려고 안 그래도 뭐 해외여행 뭐 하와이도 안 가도 되는데 억지로 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가고 싶어서 뭐 안 그래도 자기 부인은 어디 나서기를 좋아하거든. 뽐내기를 좋아한다고. 김건희 여사가 내 봐라 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나서기를 엄청 좋아해. 그런데 뭐 트럼프가 부르는데 어이구 예 하고 가지. 안 그래도 가고 싶어서 참
환장했는데 초청하면 더 환장할 거 아니냐고. 가지. 가는데 해가지고 말이지 트럼프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허경영 총재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어? 부시 대통령하고 직접 만났고 내가 직접 만났다 2018년 5월 5일날. 그런데 그것을 가짜라고 하면 되나?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아 그래요. 사면 복권 시키지. 대통령이 뭐 연상군도 자기가 이제 그 끌려 내려오기 전까지는 산천 초목이 벌벌 떨었다고. 뭐 끌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야 뭐 구급 동사무소 서기보다 못하지만은 일단 재직 중에는 삼천 초목을 벌벌 떨게 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긴박한 시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가버린 사랑 그 노래 작곡하신 분이 아주 훌륭하시고 우리가 이제 태진아라든지 뭐 딴따라들이 이렇게 가요를 부르면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이런 것은 아주 그 합창단 노래 들어도 엄청 좋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 나가고 가버린 사랑도 노래가 정말 그 좋더라고. 아무니 뭔 생각 말고 이 나무는 야자수는 아주 더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것 같은데 크지는 않고 처음 심은 그 모습 그대로네요. 속에 새겨그는 무정할사 그대로다 나의 두 어딜 갔나 그대 이왕 가려 그득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남은 이 몸 어이하리 흐르더니 가지 끝에 어느덧 계절은 깊어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 하네 얼룩진 일기장에 맹세는 새로워도 우리들의 옛사랑은